엄마가 바람 피우는지 확인하러 갔다가요. 우리 둘 중에 누구 인생이 잘못 배달됐는지 그 답을 찍어버렸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날 양평산길에서 저랑 제 동생은 그냥 장난 반, 분노 반으로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어디를 그렇게 몰래 다니나 이 정도의 의심이었는데요. 별장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된 건 바람 현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뒤집힐 수도 있는 과거의 공모자들 얼굴이었어요. 엄마 정순이, AP그룹을 넘긴 노 회장,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 그리고 그 집 안주인 고성이. 테이블 위에는 술잔 대신 30년 전 산부인과 출생기록, 공장 사고 서류, 병원 로고가 찍힌 파일, 그리고 AP 인수 계약서까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들 서로 바꾸지만 않았어도 노 회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 서로 바꿨다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온 거지? 문제는요. 그 자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엄마 정순이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지은호예요. 30살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지금은 AP 인테리어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동생은 지강호, 24살이고요. 게으르고 답답한 구석이 많지만 눈치는 또 기가 막히게 빠른 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정순이 예전부터 식당을 꾸역꾸역 지키면서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우리 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엄마가 뭔가를 숨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게 제일 낯설고 제일 무서웠어요. 처음 얘기가 나온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동생이 소파에 엎드려 폰만 보다가 불쑥 이러더라고요. 누나, 우리 엄마 요즘 이상한 거 진짜 못 느껴? 또 뭐야, 이번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요. 그 다음 말이 좀 걸렸어요. 양평 말인데 엄마가 요즘 거기를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지? 그것도 혼자서 말이야. 처음엔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에이, 엄마가 무슨 양평을 설마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 어디선가 설마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호는 폰 화면을 제 쪽으로 휙 돌렸습니다. 누나, 이거 봐봐. 엄마 폰에 예전에 내가 깔아준 위치 공유 앱 있잖아. 그거 아직도 켜져 있단 말이야. 누나는 몰랐지? 화면엔 익숙한 우리 동네 지도가 보였고 집 앞 식당, 시장, 마트 같은 일상적인 동선들 사이에 빨간색 선이 길게 뻗어 양평 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여기 봐. 이 날짜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출발해서 여기쯤에서 신호가 자꾸 끊겨. 누나, 이 정도면 좀 수상하지 않아? 그냥 손님 만나는 거라면 굳이 위치 공유를 끌 이유가 없잖아. 말은 과장되게 했지만 솔직히 그 화면을 보고 있자니 저도 가슴이 좀 이상하게 쿵 내려앉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자주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해결할 문제야.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생각해. 예전에는 힘든 일 있으면 야, 엄마 오늘 진짜 열받았다면서 하소연도 하고 같이 욕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선을 긋고 있었어요. 우리와 본인의 과거 사이에. 직접 물어보면 안 돼? 결국 제가 물었죠. 엄마한테 양평에 뭐하러 가냐고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봐도 말 안 할 게 분명하니까. 문제지. 강호가 바로 잘랐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가 숨기는 거 있는 표정. 모르는 줄 알아? 예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눈 피하는 적은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눈을 피하잖아. 그 말에는 이상하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며칠 뒤 토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차려입고 집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코트에 낯선 목걸이까지 하고 화장도 또렷하게 하고요. 오늘은 저녁 장사 안 해. 종업원한테 맡겨놨으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 챙겨 먹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강호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엄마?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순이는 잠깐, 아주 잠깐 웃음이 어색하게 걸렸다가 곧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같이 갈 때 아니야. 옛날 회사 쪽 손님 좀 만나러 가. AP 인순이 뭐니 요즘 복잡해서 엄마도 할 말이 좀 있거든. 그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걸렸어요. AP 인수? 요즘 제 회사, 그리고 지역 선배가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일. 엄마가 거기에 할 말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누나 봤지? 엄마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강호가 말했어요. 표정. 완전 숨기는 사람 표정이었어. 야, 그런 걸 어떻게 표정으로 단정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어느새 겉옷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제가 물었고 강호는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키를 들고 일어났어요. 엄마 출발한 지 30초도 안 됐어. 우리 지금 나가면 충분히 뒤에서 따라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우리 두 남매의 엄마 미행 작전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엔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갔어요. 진짜 엄마 바람이면 어떡하냐, 누나? 그럼 우리 집 완전 막장 드라마 되는 거지. 내가 제일 먼저 대본 쓸 거야. 제목은 엄마의 양평행. 입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바람 정도면 이해는 못해도 아, 엄마도 사람이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출생의 비밀이니 인생 바뀜이니 이런 생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농담일 뿐이었어요. 양평 톨게이트를 지나고 산이 가까워질수록 둘의 입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위치 공유 앱의 파란 점은 국도를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갔고 그 즈음 화면 상단에 조그만 문구가 떠올랐어요. 위치 정보 일시 중단. 제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누나 봤지? 일부러 끈 거야. 엄마가. 강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 순간 선택지가 딱 둘로 갈라졌어요. 여기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알아버린 사람이 되든지. 결국 입을 연 것도 선택을 내린 것도 저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평생 오늘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사과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건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강호는 대답 대신 깊게 한숨을 내쉬고 양평산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산 중턱쯤에 생각보다 훨씬 큰 별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담장은 높지 않았지만 굳게 닫힌 대문과 정돈된 마당 안에 세워진 차들만 봐도 이 집이 어떤 사람들 집인지 대충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마당 한켠에 세워진 회색 SUV였습니다. 번호판 봐봐. 강호가 말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좁혔어요. 정말 익숙한 숫자 배열이 보였습니다. 엄마 차 맞다.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세단도 한 대, 다른 고급 SUV도 한 대 더 서 있었고 번호판에 찍힌 지역들도 죄다 서울, 경기였어요. 제일 싼 차가 아마 엄마 차일 정도로. 누나, 우리 여기서 더 들어가면 진짜 걸린다. 강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신 담장 옆 숲을 쪽으로 가면 집안이 조금 보일 수도 있어.
나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런 데 와본 적 있거든. 야, 너 인생 뭐 했냐? 투덜거리면서도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조금 더 움직이니까 넓은 통유리 창이 보이는 쪽이 나왔어요. 유리창 안쪽에 긴 테이블 하나가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낮게 죽이고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유리창 너머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우리 엄마 정순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식당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아니라 검은 코트를 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앉아 있는 어디 봐도 그냥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그 엄마 맞은편에는 TV 뉴스에서 몇 번 봤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AP그룹을 지키다가 결국 회사를 넘겼다는 그 회장, 노 회장.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돈 냄새 나는 양복을 입고 TV에 자주 나오는 기업인 박진석. 마지막 한 자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박성재의 어머니인 고성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강호가 거의 숨을 가쁘게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저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또 왜 같이 있는 거고? 저도 똑같은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 몇 개가 펼쳐져 있었고 그중 한 서류의 맨 위쪽에는 굵게 찍힌 글씨가 잠깐 보였습니다. 출생신고. 그 옆에는 산부인과 폐업 기록 같은 말이 흐릿하게 스쳤고 한쪽에는 우리가 요즘 회사에서 자주 보던 AP 인수계약서 양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고가 찍힌 파일들도 몇 개 섞여 있었어요. 누나, 이거 찍어야 돼. 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바람 확인이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 강호는 손이 조금 떨리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유리창 쪽을 향했고 화면에는 우리가 방금 본 얼굴들이 그대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처음으로 노 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그 아이들 서로 바꾸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 서로 바꾸다. 그 두 단어가 제 귀에 딱 걸렸어요. 엄마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노 회장님, 그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날 병원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든 결과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요. 병원, 아이들, 서로 바꾸다. 마치 누가 제 머릿속에 있는 퍼즐 상자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것 같았어요. 고성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사장님. 서로에게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건. 아이들은 다 자기 인생 살고 있고 지금 와서 누가 누구였어야 했는지를 따져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때 박진석이 웃음기 거의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AP 인수권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 집 아들이 어디 편에 서느냐, 그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정리할 거면 앞으로는 다들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는 겁니다. 그 집 아들이라는 말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지혁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AP 인수전에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 제 고백을 아프게 거절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아직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엄마가 그런 사람과 이런 얼굴들 사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또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공장 사고 때 제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딸 출생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진짜로 하나도 생각 안 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우리 가족 안에서 거의 금기어 같은 거였거든요. 엄마는 늘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갔다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억울한 죽음과 제 딸 출생신고가 이 재벌가 사람들, AP 인수, 그리고 그날 병원 사건과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유리창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 누나. 온다. 강호가 거의 소리도 안 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낮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 마당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사람 있으면 곤란한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산에 등산객도 많고 드론 띄우는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 마. 이 주변은 우리가 다 정리해놨어.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둘러봐. 자갈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담장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발소리가 바로 옆을 스치는 순간 저는 강호 손을 꽉 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마치 우리를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주 조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진짜 걸리겠다. 강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누나,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내려가서 영상부터 확인하자. 저도 더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를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마음과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부딪혔지만 결국 뒤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거의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강호였습니다. 누나, 오늘 본 거 당분간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아빠도 선배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는? 제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직은 더더욱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오늘 어떤 얼굴로 앉아 있었는지 봤잖아. 우리가 성급하게 들이대면 엄마가 더 다칠 수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엄마를 감싸고 싶으면서도 엄마가 이미 우리 등 뒤에서 많은 걸 결정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돌아와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 냄비를 휘젓고 있었어요. 왔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손님은 잘 만났어?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을 때 엄마 눈이 아주 잠깐, 정말 순식간만 흔들렸습니다. 뭐 그럭저럭? 너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얼른 씻고 밥이나 먹어. 그 말까지는 익숙한 엄마 말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익숙함마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켜고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에 봤던 양평 별장의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네 사람의 얼굴, 테이블 위에 널려있던 서류들, 그리고 노 회장의 그 말. 그날 그 아이들 서로 바꾸지만 않았어도 강호는 영상을 멈추고 얼굴을 확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엄마고, 이건 박진석 회장, 이건 고성애, 이건 노 회장. 우리는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면서 이게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해줘야 했습니다. 영상이 중반을 넘어갈 즈음
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멈춰봐. 그가 멈추게 한 프레임 한 구석에는 창문 가장자리 쪽으로 누군가의 옆얼굴 실루엣이 잠깐 걸려 있었습니다. 낮에 마당을 둘러본다고 나왔던 그 남자 같았어요. 강우가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누나,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엘리베이터 앞 AP 인테리어 현장 주차장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지혁 선배의 동생,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알고 있던 그 남자. 이지환. 화면 속 실루엣은 그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설마 AP 인수전 뒤에서 움직이던 사람도 양평 별장 지키던 사람도 그 형인 거야?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강우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나, 이제 이건 우리 집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 엄마 과거, 우리 아빠 죽음, 우리 출생 기록, 그리고 AP 인수전, 지역 선배 집안까지 다 한 줄로 엮인 느낌이지 않아? 저는 노트북 화면 속 멈춰있는 엄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분명히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어쩌면 엄마는 우리 인생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망가뜨려버린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든 책임지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인 것 같네. 우리가 모르는 척 지나가 주던 시절은 끝난 것 같고, 그날 밤 저랑 동생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양평 별장이 보이고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앉아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은 둘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날 엄마가 바람 피우는지 확인하러 간 줄 알았던 그 길이 사실은 우리 인생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가 이미 카메라에 찍어버렸다는 것도요.